건강하게. 저는 테크놀로지 기반 상담 실제 도정어 과제 아까 선생님 읽으셨던 논문과 같은 내용인데 저는 조금 더 좀 여러 가지를 써봤어요. 먼저 이제 AI를 포함한 테크놀로지 기반해서 상담의 적용 현황과 방향을 좀 모색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총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일단 첫 번째로 원격 상담이라는 게 기존부터 이제 제공이 되던 서비스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모바일이나 앱 기반 채팅 상담이나 화상 상담이 활성화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눈에 띈 것은 미국 섭식장애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화상 상담을 했을 때 내담자의 가정 환경 같은 섭식 환경 같은 걸 직접 보면서 개입을 했던 내용이 있었고, 대면 상담에서 할 수 없었던 개입을 성공적으로 이뤘다. 그래서 좀 의미 있게 보았고요. 그 한계점으로는 연결상의 불안정성, 뭐 사용자의 피로도, 화질에 따른 비언어적 반응 전달 미흡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보였고, 한국 같은 경우도 24시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있지만 지속적인 상담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을 현황 파악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상담 로봇 같은 경우는 AI 기능을 가진 로봇이 상담을 대신하게 되는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한계점이 많았고, 지금 현재 뭐 시리나 알렉사, 뭐 빅스비, 소셜봇 개인 비서 플랫폼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간단한 공감 반응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심코치라는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군인과 그 가족들의 심리적 건강을 돕는 가상 비서가 있대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도움 요청 행동을 하면 웹캠을 통해서 뭐 그 군인이나 가족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을 해주고 간단하게 그 아바타가 나와서 음성이나 표현, 몸짓을 표현하는 기능도까지 갖고 있어서 VR 상담봇의 형태를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점은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다는 것들이 있었고, 진단이나 치료 기능이 아직 없다는 거고요. 대안적 심리 검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폰, 뭐 웨어러블, 뭐 게임을 통해서 그리고 VR, 디지털 표현형 빅데이터 같이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특이한 것이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검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평가를 뭐 스트레스 평가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임에 몰입을 하고 있으면 개인의 능력이나 특성을 측정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웨어러블 같은 기술 같은 경우는 옷이나 뭐 자기 몸에 간단하게 부착을 하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 신호를 수집해서 이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그 상담에도 좋은 정보로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자일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연구 대상의 어떤 현재 경험이나 행동을 실제 환경에서 실시간에 가깝게 반복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학교에서도 사용하면 좋겠다 싶었던 게 자살사고 문항에 응답하게 해서 그에 따른 위험도를 좀 유형화한 다음에 위험을 포착을 해서 그런 위기 학생들의 경우 상담을 좀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조기 발견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우울감지 디지털 표현형 제품에서 얘도 GPS나 이제 심전도 체온, 스마트폰 사용 형태나 목소리 신호 같은 것들이 우울 진단에 유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 매체에서는 이제 VR을 적용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VR 휴먼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었는데, 너를 만났다 해서 이건 뒤쪽에서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특수 교육이나 PTSD 치료나 공포 치료, 재활 치료 등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상담자 교육과 관리 측면에서는 얘는 내담자의 역할을 그 AI가 대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상담자를 교육을 할 때 실제 내담자를 만나서 이제 상담을 진행할 기회가 없는데 이거를 반복해서 반응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록의 원칙이나 표준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사실 이제 제가 정서행동 특성검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상담 기관하고 위클래스, 뭐 위센터 연계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상담 일지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런데 상담 일지 내용을 모두 선생님들께서 다 자세하게 잘 적어주시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표준화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이 본인의 어떤 텍스트로만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지 그 양식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기록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좀 잘 해서 나중에 뭐
AI 상담봇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잘 표준화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추가 의견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해서 뭐 트러스트라는 그 앱을 그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얘를 직접 설치해서 이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얘가 뭔가 하니까 15년도에 출시가 됐고 상담 관련해서 셀프헬프 무료 서비스랑 유료 채팅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었고 유익 있게 봤던 거는 이제 감정 키워드와 상황 키워드 같은 걸 선택하게 하고 고민 기간이나 상담 유형을 직접 선택해서 예약 없이 바로 상담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상담자를 선택해서 그 후기를 남길 수도 있고 좀 접근성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긍정적 측면을 보시면 마음관리 보시라는 TT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대화 형식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좀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을 내려고 했던 것 같고 셀프 케어라고 해서 감정 일기장 해가지고 마음 정리 보고서에서 매일 이용이 가능하게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텍스트로 좀 정리를 하면서 저도 뭔가 좀 기분이 환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누적돼서 데이터로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한계점은 그 봇이 좀 같은 반응이나 질문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제가 한 얘기를 그냥 다시 해주는 정도에 그치는데 그 다음 페이지 쪽에 보시면 이렇게 좀 따왔거든요. 제가 직접 한 거를. 그래서 자기가 정리를 해주면서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내요. 제 마음속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해가지고 분석을 했던 결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좀 신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의할 점 해서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보관해야 하는가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고 어떻게 데이터를 생산을 해서 가공을 잘해서 보관을 하고 뭐 분석 폐기까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너무나 그 데이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에 활용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 앞으로의 세대는 자신들한테 익숙한 매체만을 사용을 하게 될 건데 거기서 구현되는 어떤 프로그램들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교사의 어떤 인식이 있고 그런 통찰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또한 그 토탈 헬스케어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신체적 지표, 그러니까 의료 분야, 모든 분야에서 통합을 해서 이 학생의 어떤 신체적 지표라던가 심리 상태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최근 기사 보니까 AI에 조언해가지고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결합한 미기학생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그 데이터가 나이스에 있는 거, 그 시스템, 그리고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정서행동 특성 검사, 정보 공시 등에다가 의료 관련 데이터까지 다 통합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지 좀 궁금했고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거 VR로 이제 상담을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인데요. 이 내용이 이제 희귀 난치병으로 사망한 딸을 잃은 어머니가 그 딸에 대한 기억이나 사진 동영상을 통해서 딸을 구현을 해요.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대화할 기회를 그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8개월간의 제작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어머니가 그걸 다 경험을 하시고 이제 후기로 이렇게 쓰신 건데 저처럼 아이를 잃거나 뭐 그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좀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찍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좀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이분이 직접 얘기를 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내담자 자신의 어떤 교정적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어떤 성과라는 것이 교정적 관계를 경험했다면 성과가 있었다라고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AI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이렇게 VR을 활용을 해도. 근데 이제 다만 주의할 점은 전문가의 개입 없이 일반인들이 VR을 사용할 경우에 뭐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전문가가 반드시 개발에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니언 건강하게 뿅!